연일 새로운 영역을 경신하고 있는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꽤나 큰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개인 수급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 수급도 함께 하방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6,17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5% 약세 1,1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 역시도 개인과 기관 수급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디지털 콘텐츠 팀 유영화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저 이 종목 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삼성전기가 급등하기 직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기 정말 매서운 속도로 주가가 오르고 있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방송에서 모두 풀어주셨던 유영화 차장님이십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 상승률 51.3%, 거의 한 불과 2주 전의 가격이고요. 목표가도 38만 5천 원 달성을 해낸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의 주가는 44만 5천 원 선까지 도달해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기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무라타의 1위 회사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MACC의 P사이클을 이끌 것이라는 그 투자 포인트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사이클을 누리고 있는 디램의 업황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캐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램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LTA,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거라서 삼성전기를 지금 만약에 그 방송을 보고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여전히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디램 사이클이 끝날 때 같이 종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기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강력 홀딩 의견 함께 전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삼성전기의 주가가 어디까지 또 새로운 영역을 뚫어내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발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ETF에 연일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총만 2,0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랠리가 정말 매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세에 탑승할 수 있는 종목도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아마 60만 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요. 예. 잠금 해제 제가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또 좀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 최근에 이제 그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반도체 ETF로 머니 무브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펀더멘털이 좋지만 자금의 유입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매서운 주가 랠리를 이어가기 전에 일찍이 올 한 해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주셨던 유영화 차장님이시거든요. 오늘 SK 하이닉스 공개를 해주시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리뷰까지 진행하는 개념으로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SK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좋다는 건 이제 우리 국내 시장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완판이고요. 두 번째는 머니무브입니다. 자, 지금 이 완판 키워드는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었다는 것,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친구들을 이제 시클리컬의 어떤 관점으로 봤던 뷰를 넘어서서 밸류에이션이 PER로 매겨지기 시작했다라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왜 5배냐? 라는 어떤 저항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완판은 내년도 물량까지 지금 완판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이 메모리의 LTA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진 메모리의 위상인데 과거에는 CPU 옆에 들어가는 보조, GPU 옆에 들어가는 보조인데 우리가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의 메인 부품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게 이제 에이전틱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떠한 부분이 메모리의 수요를 불러일으키냐, 이거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 양이 오가는 게 늘었다라기보다는 AI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영역의 범위가 좁았다면 굉장히 다중으로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고, 단순히 질문에 답을 하는 챗봇을 넘어서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도구를 사용해 실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천 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단답형에서는 수천 단계의 추론의 과정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전 단계의 결과를 기억하고 다음 단계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KV 캐시라는 부분인데 요게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고 과정이 늘어날수록 이 캐시의 용량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의 그 용량이 기존의 챗봇 대비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텍스트 쪽만 읽는 게 아니죠. 지금은 뭐 브라우징, 이메일 발송, 코드 실행까지 여러 도구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또 빨라야 됩니다. 그게 결국엔 답변을 빨리 해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 병목을 해석하기 위해서 서버용 D램까지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한 번 메모리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변화를 모색하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수행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 안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차장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증거는 완판이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머니무브인데요. 지금 뭐 SK하이닉스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들 규모가 굉장한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이제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증시로 흘러 들어오는 자금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당연히 반도체 업황도 좋은데요. 머니무브까지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플러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에는 거대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돈이 흐르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보시면 과거에 은행이 어느 쪽으로 돈을 풀어줬나요? 부동산 쪽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빌려줬죠.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일으키는 그 부동산의 큰 상승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은행은 이제 과거에 안전한 이 주택담보나 우량의 대기업 쪽으로 이제 대출을 했다라고 보면은 최근에는 특히나 올해 5대 금융사가 500조 원 이상의 생산적 금융 지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생산적 금융이라는 대변혁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바이오, AI 뭐 이런 첨단 전략 산업 쪽으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돈의 물길이 흘러가는 구조를 변경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최소 5년간 진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의 평가 체계를 바꾸면서 결국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는 어떤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단순한 소비나 부동산이 아니라 국내 기업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증시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결국 신용등급이 낮아도 기술력이 좋으면 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을 낮춘다라는 것은 결국 기업 생태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고 K증시에 대한 결국 중장기적인 어떤 탄탄한 생태계를 또 만드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예금 성격의 그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최근에 ETF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자산인 ETF라는 것들을 통해서 증시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형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결국에 이 반도체의 상위주들을 결국에는 이끌 것이다,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글로벌 머니무브가 SK하이닉스로 집중될 이유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차장님께서 이미 SK하이닉스 이전에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새로운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겠다라고 예고를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저는 110만 원 이하에선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5만 원 제시해드리고
리스크 관리는 91만 원 선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오늘장 충분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의견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5만 원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 한 번 더 입력을 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쪽에서 나올지 바로 이어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금 로봇 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죠. 어제 장에서 현대차가 보여줬던 주가 흐름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자,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본격적으로 수혜 기대감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또 한 번의 리레이팅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밸류체인 수혜주는 어떤 게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대차의 어떤 한 기업을 사시는 것은 제가 이미 나와서 모비스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그룹 관련된 밸류체인을 모아놓은 ETF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계속해서 미중 간의 어떤 이 안보와 관련돼서 저는 로봇을 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그거를 강조드렸는데 기사가 마침 나왔더라고요. 예. 미국 상무부가 미국 현지의 로봇 제조사들을 초청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 성장하는 하드웨어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선별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의 밸류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틀라스는 사실은 저는 타겟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밸류체인을 우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대차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60만 원 선 넘어서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에 가장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이 나왔네요.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입니다. 지금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로봇이겠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지금 사실 로봇 관련한 종목들 리레이팅도 본격적으로 한참 이뤄진 뒤에 현대차에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레벨이 굉장히 높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제 앞서 그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싸고요. 예. 사실은 현대차 그룹주도 너무 쌉니다. 네, 로봇주나 자율주행이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레이팅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로봇 밸류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생성형 AI 로봇을 구축하는 것을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개된 2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조지아 신공장 쪽에 실제 제조 공장에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이 내연기관차의 밸류에서 벗어나서 신성장 수익 모델로 이제 멀티플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고요. 여기에서의 구글과의 협업은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하드웨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칩과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우리나라가 그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제조 기지를 저는 핵심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딥마인드의 LLM 기반의 로봇 제어 그 기술을 아틀라스에 결합을 하면 결국 사람이 일일이 코딩을 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좀 조기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로봇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현대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자율주행인데, 지금 이 현대차의 손을 누가 잡고 있는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손을 누가 잡고 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걸어온 이 자율주행의 행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키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 쪽인데, 그들이 이제는 자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와
이제 다시 협업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이 추론 시장에서 뭔가 피지컬 AI 쪽에서의 역량을 좀 과시하고 싶고, 그쪽에서도 또 이제 수익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현대차와의 협업으로 답을 준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협업에 주목할 필요는 그 자율주행 플랫폼인 알파마요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자율주행의 인지, 뭐 판단 이런 쪽을 단기간에 글로벌 톱티어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구글 쪽하고는 지금 웨이모 쪽에서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해서 로보택시 공급 계약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하드웨어 공급하면서 서비스 파트너로 확고한 입지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영화 차장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내 기준 믿음 1등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선물을 좀 주시기를 또 괜히 뻔뻔하게 네. 요청을 해봅니다.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는 구간은 71,000원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85,000원, 리스크 관리 구간은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선물을 꽉꽉 채워서 전해주신 유영화 차장님이십니다. 저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유영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